해리포터의 대선배 마법사들이 펼치는 어른들을 위한 마법세계, 신비한 동물 사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봅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은 너무나도 유명한 마법세계의 교과서, 해리포터 시리즈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리포터가 태어나기 70여 년 전인 1926년을 배경으로 호그와트의 공식 교과서로도 채택되었던 마법 동물 도감, 신비한 동물 사전의 저자인 뉴트 스캐맨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비한 동물 사전도 해리포터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영화는 원작이 없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제목인 신비한 동물 사전은 해리포터의 저자인 J.K. 롤링이 2001년 해리포터 시리즈 1편 개봉을 기념하면서 자선단체 기부를 위해서 이벤트로 만든 책의 제목입니다. 호그와트 교과서인 신비한 동물 사전을 모티브로 이야기로 된 소설이 아닌 마법 동물들의 특징을 열거한 일종의 동물 도감이었죠. 이 책의 수익금 80%가 이디오피아 기근을 돕는 영국의 자선단체 코믹 릴리프에 기부되었습니다. 책의 머릿말에 가상의 저자인 뉴트 스캐맨더에 대한 짤막한 소개가 실려있는데요. 이 짧은 소개글을 장편의 이야기로 확장한 것이 바로 신비한 동물 사전 영화 시리즈입니다. J.K. 롤링이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제작자로도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고요. 원래는 3부작으로 기획되었었지만 해리포터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전세계 8억 불이 넘는 박스오피스 흥행을 바탕으로 5편의 시리즈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두 번째 영화인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2024년까지 2년에 한 번씩 개봉 예정인 5편의 신비한 동물 시리즈는 1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데이빗 예이츠 감독이 모두 연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리포터와 동일한 세계관에서 펼쳐지는 신비한 동물 사전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해리포터 시리즈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인공 뉴트 스캐맨더의 이름이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편에서 마르도의 지도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죠. 사실 뉴트 스캐맨더는 1897년생으로 아즈카반의 죄수편의 배경이 되는 1994년에는 이미 100세가 넘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호그와트를 떠도는 유령이란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뉴트 스캐맨더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덤블도어 교수님도 살아있는 걸 감안하면 마법사들의 수명이 100세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가설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원작상으로 당시 52판까지 발행되면서 마법세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신비한 동물 사전을 마법사용이 아닌 일반인 머글용으로 출간하기 위해서 호그와트 교수들의 회의가 있었고, 이 회의 참석을 위해서 뉴트 스캐맨더가 호그와트에 잠시 방문했었다는 가설이 가장 신빙성 있는 추측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마법신문의 기사 내용으로 시작하는 영화의 첫 장면은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했던 장면 구성을 그대로 오마주한 장면이고요. 호그와트 출신의 뉴트 스캐맨더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 회색 바탕의 노란색 줄무늬 목도리도 뉴트 스캐맨더의 기숙사 허플퍼플을 대표하는 색깔입니다. 또 뉴트 스캐맨더가 수집한 다양한 신비한 동물 가운데서 이 물방울에 들어있는 생물은 2005년 해리포터와 불의 잔에 등장했던 수중생물 그라인딜로우죠. 신비한 동물 사전 1편은 1926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3주 뒤인 1926년 12월 31일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절대 악 볼드모트가 태어난 날이죠. 해리포터 시대로부터 70여 년 전이나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이야기라서 해리포터 시리즈와 연관성이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필 볼드모트가 태어난 그 달의 이야기를 1편에서 다뤘다는 사실만으로도 어쩌면 5편의 시리즈가 끝나기 전에 어린 볼드모트의 모습이 등장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가상의 동물들과 마법 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신비한 동물 사전은 CG의 비중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동물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래픽 제작 이전 단계에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과 퍼페티어의 도움을 받아서 각 동물들의 특성을 현실적으로 캐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물쇠를 여는 능력을 가진 신비한 나무생물 보트러클은 이렇게 퍼페티어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일부 관절이 작동하는 기기장치로 만들어서 기본적인 움직임과 동작들을 잡아냈고요. 영화의 주인공급으로 온갖 문제들을 일으키고 다니는 니플러 역시도 퍼페티어의 동작을 기반으로 캐릭터를 하나하나 만들어갔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육중한 동물의 느낌을 배우들이 실제 촬영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럼펀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뼈대를 만들고 여러 명의 스태프들이 실제 움직임으로써 보다 사실적인 배우들과의 교감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가상의 동물들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모든 동물들은 뼈대와 근육으로 이루어진 기본 베이스를 만들고 그 위에 피부와 털을 입히는 과정으로 컴퓨터 그래픽이 만들어졌고요. 50여 명의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투입되어서 총 2,000여 개의 장면에서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었습니다.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신비한 동물 사전은 당시의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90% 가까운 장면들이 세트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영화를 위해 제작된 세트의 전체 규모만 1만 평을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길거리나 도시 전경 전체를 세트로 만들 순 없어서 대부분 인물들이 있는 앞부분은 세트에서 촬영하고 뒷부분의 배경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채워졌습니다. 뉴트 스캐맨더 역에는 33살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면서 떠오르는 연기파 배우로 인정받고 있는 에디 레드메인이 캐스팅되었습니다. 원작자인 J.K. 롤링이 뉴트 스캐맨더 역으로 처음부터 또 유일하게 지목한 배우가 에디 레드메인이었고요. 헐리우드에서는 웬만큼 유명한 배우라도 오디션 과정을 꼭 거치는 데 비해서 오디션 없이 곧바로 캐스팅된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스타워즈 시리즈의 열혈 팬이었던 에디 레드메인은 바로 한 해 전에 개봉했던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에서 주인공 카일로 렌 역의 오디션을 봤었습니다. 결국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아담 드라이버가 최종으로 캐스팅되었죠. 신비한 동물 사전과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촬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카일로 렌에 캐스팅되었다면 이 영화에는 출연하지 못했을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카일로 렌보다는 뉴트 스캐맨더가 에디 레드메인에게 훨씬 잘 어울리는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작이 없는 영화이니만큼 캐릭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Right. Think we need to talk. J.K. 롤링은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뉴트 스캐맨더의 과거에 대한 별도의 스토리를 만들고 주연인 에디 레드메인에게만 공개했다고 전해집니다. New York is considerably more interesting than I expected. 그래서 영화에서 뉴트 스캐맨더의 독특한 캐릭터, 이 걸음걸이나 시선 처리 같은 부분들이 이런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반으로 에디 레드메인이 만들어낸 특징들이라고 합니다. It was open? Just a smidge. 또 주인공을 비롯한 수많은 마법사 배역들이 마법봉을 사용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해서 제작진은 완드스쿨, 마법봉 학교라고 불리는 특별 훈련을 마련하고 모든 출연진이 마법봉을 올바로 쥐고 또 사용하는 방법을 오랫동안 교육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진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었겠죠.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스포일러를 포함한 내용인데요.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안타깝지만 지금부터 영상을 스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러의 수장인 그레이브스는 영화의 마지막에서 마법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마법사 그린델왈드임이 밝혀집니다. Revelio. 그린델왈드는 해리포터 시리즈에도 등장했던 어둠의 마법사죠. 하지만 영화를 주의 깊게 보셨다면 그레이브스가 결국 그린델왈드라는 사실이 그리 놀라운 반전은 아니셨을 겁니다. 일단 영화의 첫 장면부터 등장하는 그린델왈드의 뒷모습.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최신 유행의 아주 독특한 투블럭 헤어컷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색은 다르지만 그레이브스 역시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죠. 100년 전에 미국에서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레이브스가 뉴트 일행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의 조끼 주머니에는 독특한 무늬의 펜던트가 하나 보입니다. 이 펜던트는 그레이브스가 크리덴스에게 직접 걸어주는 목걸이이기도 하죠. Touch the symbol and I will know and I will come to you. 해리포터 시리즈의 팬이시라면 절대 모를 리 없는 이 모양. The Elder Wand. The most powerful wand ever made. 딱총나무 지팡이. The Resurrection Stone. 부활의 돌. The Cloak of Invisibility. 그리고 투명 망토. 이 세 가지 죽음의 성물을 상징하는 심볼입니다. 죽음의 성물 세 가지를 모두 소유하는 자가 죽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전설을 바탕으로
볼드모트는 이 죽음의 성물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었는데요. But only I can live forever. 볼드모트뿐만 아니라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 역시 이 죽음의 성물에 집착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Tell me, Grindelwald, tell me where it is. The Elder Wand lies with him, of course. Dumbledore. 이렇게 영화의 첫 장면부터 그레이브스가 악역이라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암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스포일러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는 원작상 설정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2001년 출간된 신비한 동물사전 책에는 저자인 뉴트 스캐맨더에 대한 짤막한 소개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개는 이런 문구로 끝이 나죠. 뉴트 스캐맨더는 이제 은퇴해서 그의 부인 포펜티나와 함께 영국의 도어셋에서 살고 있다. 포펜티나라는 이름의 애칭은 티나. 뉴트 스캐맨더의 부인은 바로 티나 골드스틴입니다. 지금까지 빨간옷급이었습니다. Fantastic beasts and where to find them.